네,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이현석입니다. 11월 9일, 오늘 시장은 NFT 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이 NFT 뭐 주목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NFT가 좀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또 이게 이 기업들이 굉장히 또 이 광고도 또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이 유명 또 굉장히 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관련해 좀 홍보도 하면서 뭐 일일 뭐 최대 매출이 뭐 나왔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쪽 시장이 확실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란 게 어떤 가상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즉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 예. 근데 요런 이제 이 가상현실이 실제로 돈이 되나? 뭐 물론 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뭐 요거 이제 뭐 활용해 가지고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짧은 시간에 뭐 벌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실제로 돈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999년에 이 닷컴 버블 때가 살짝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었죠. 닷컴 버블 때. 근데 이때 이제 이 뭐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서 정말 뭐 이제 그냥 인터넷의 이응자만 곁다리로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다 인터넷 기업이 돼가지고 막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도 뭐 이 손정인 회장이 일주일에 10조 원씩 벌었다. 10조 원을 넘게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조 원씩 계속 벌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 굉장히 이제 뭐 돈에 대한 감각이 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인터넷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뭐 비트코인이 사실 좀 유사한 부분이 많죠.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하냐면 일단 인터넷 요때 당시에도 인터넷 자체가 실제로 뭐 큰 돈이 안 됐어요. 뭐 지금이야 야 인터넷 뭐 기업들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랑 연결이 되면서 그런 이제 산업적인 구조가 갖춰지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부각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 부각되고 인터넷 기업들이 확 뛰면서 지금 한 20년 만에 사실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뭐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가 실제로 인터넷 기업 같은 이런 수순을 밟는다. 그러면은 뭐 물론 기술,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절대로 이제 뭐 남들이 뭐 복사를 할 수 없고 위조 변조가 뭐 안 되고 이러한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실질적인 뭐 어떤 밸류에이션이 되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이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제로 찍히죠. 그쵸? 워낙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거래소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강남에 땅을 많이 사놨지만 이러한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그냥 게임주죠. 게임주. 게임주 자체가 그냥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순으로 갑니다. 위메이드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 게임빌 컴투스 그 다음에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흐름을 한번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다그 게임주들이죠. 게임주들. 일단 위메이드가 요만치 지금 갔어요. 위메이드가 일단 먼저 좀 대장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뭐 불과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한 6-7배 갔으니까요. 정말 엄청난데 요 뒤를 따라서 지금 이제 이 게임빌이 갔고요. 게임빌도 지금 약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이제 4배 가까이 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컴투스랑 네오위즈 홀딩스인데, 컴투스도 이제 뭐 최근에 게임데이 열고 하면서 주가가 지금 한 50%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50% 밖에 안 뛰었어요. 50% 밖에 안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약 한 2배 조금 넘게 뛰었는데, 요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위메이드가 6-7배 갔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만큼 못 가겠냐,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그냥 다 게임주의인 게 가장 큰 공통점이지만, 예, 다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NFT를 적용시켜서 이거 뭐 복제가 안 되고 뭐 복사가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또 NFT 뭐 비트코인 또 연계해 가지고 거래가 되게끔 하니까,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관련돼서 게임을 하면서도 또 비트코인 체결을 하고, 예, 돈을 벌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실 게임주 자체가 안 그래도 메타버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NFT까지 확 이제 넣으면서 이게 게임주냐 뭐 메타버스주냐 NFT주냐 다 된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임주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 찍히죠. 예, 실적이 찍히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당장은 크게 없어요. 뭐 주가가 10배 이상 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지금 게임주들이 좀 부각되는 이유. 그러니까 게임주는 실적과 연결이 된다. 어느 정도 실적하고 요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인터넷 그 버블 때랑은 게임주는 살짝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이게 적용에 대해서 벌써 돈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NFT 관련주들이 연일 좀 급등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NFT 관련해서 대장주는 갤럭시아 형제들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 SM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뭐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약 2배 가량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먼저 상한가를 갔고, 갤럭시아 SM이 이제 그 D를 따라서 갔는데, 얘는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고점 돌파했으니까 상한가를 갔지만, 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갤럭시아 형제주들, 예, 대장주로 그렇게 좀, 예,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대장주라고 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가장 크냐, 그렇게 보기엔 사실 좀 힘들어요. 뭐 물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효성그룹이 시가총액만 10조가 넘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계열사 간의 모든 이러한 어떤 NFT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이랑도 연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얘가 가장 셌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세게 그렇게 치고 갔다. 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즈워크 스튜디오랑 자이언트 스텝, 요거는 이제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뭐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사실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확 보여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들쑥날쑥하고 막 영업이익 적자 나는데, 지금 위즈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시총이 1조 5천억을, 예, 찍었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시총이 조단인데, 이게 설명이 되나.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실적이 더 안 좋아요.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총 1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IT 버블 때 한글과 컴퓨터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해서 오른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어떤 이러한 뭐 개요 같은 걸 보면 둘 다 이제 VFX 요런 이제 영상 뭐 컨텐츠 요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뭐 메타버스 세상 뭐 그 다음에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가상현실에도 많이 쓰이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시총 조 단위의 기업이 될 정도로 정말 나중에 뭐 10년치를 땡겨온다라고 해도 실적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사실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시장 전체적인 어떤 컨센에 부합이 되는 정도인가를 봤을 때는 요거는 좀 고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하이브, BTS 소속사죠.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이제 또 유중까지 그렇게 이제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그냥 메타버스 관련된 ETF 엮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돈이 들어와서 오르는 그런 좀 기분이고, 일단 중심은 게임주인데 대장주는 갤럭시야. 요 이제 형제들이다. 머니트리, 그 다음에 SM이다.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뭐야 그랬는데, 이름부터가 일단 NFT입니다. 블루베리 NFT라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신고가를 간 셀바스 AI랑 좀 비슷해요. 셀바스 AI도 이름에 AI잖아요. 근데 요 기업도 진짜 이제 AI 뭐 음성인식 관련된 기업인데, 이 블루베리 NFT도 뭐 이름 그대로 NFT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건 NFT 하면은 이게 딱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라텍스 고무 제품 생산 뭐 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연역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이제 50년이나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좀 적자를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해도 연역은 좀 오래됐다. 근데 마찬가지로 실적 없다. 그리고 갑자기 이러한 라텍스 고무 기업이 갑자기 이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지금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관련해서는 좀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뭐 그냥 오를 것 같은 느낌은 든다.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비트코인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냥 뭐 오르니까 이거 계속 간다라고만 하지, 뭐 비트코인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뭐 비트코인에 뭐 1억까지 뭐 간다, 뭐 2억까지 간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실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뢰성도 떨어지고, 오르니까 그냥 더 사는 거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포모의 현상 중 일부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옥션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NFT 사업 적용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거는 인정. 이거는 NFT를 적용해서 확실한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좀 불확실한 기업보다는 뭐 조금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확실한 실적이 붙는 NFT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나 뭐 비트코인, NFT 관련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1월 둘째 주가 드디어 또 시작이 됐는데요. 요번 주 역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이제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이제 이 금리가 원래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이게 뭔가 좀 이제 아리송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번 주에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월요일 밤 당장 파월 의장과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이 있을 텐데 사실상 뭐 그 전에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똑같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중국 것도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아무리 이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해도 아마 시장의 생각은 또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제 뭐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내년 테이퍼링 일정은 미지수로 그렇게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 관련해서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제 의장이 뭐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테이퍼링 속도는 다시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파월도 주목한다고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 이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곧 이제 이 사람들의 물가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너무 비싸다. 장 보러 가면 도대체 이게 뭐 시장 볼 수가 없다. 그러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이제 또 재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물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오펙 국가들을 계속 지금 다그치고 있죠. 증산하라고. 근데 오펙 국가들은 반대로 제1산유국인 미국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증산을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 말도 못했죠. 본인 입으로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 거는 알지만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아니 그 말이 그러면 CR에 먹힐까요? CR에 당연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물가를 또 잘못 잡다가 경기까지 잡을 수 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선택의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급작스러운 증시 상황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준이 갑자기 뭐 스탠스로 바꾸던가 그러한 일이 뭐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선택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꼭 이제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연일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는 해봤죠. 근데 이게 정말 좀 그냥 인플레이션 해칭이 아닌가. 근데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올라요. 그때 이제 투자하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로, 이게 사실은 포모죠. 그쵸? Fear of missing out. 벼락끄지가 되면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나, 저조차도 이제 약간 흔들리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정말 이 영원히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이제 들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NFT 관련주들도 미친 듯한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주식이죠. 하이브.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소속사, 정말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사실 뭐 이전에 뭐 요런 모습만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주가 계속 흘러내리네, 뭐 이제 방탄소년단 뭐 군대 간다라고 해서 그런가 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하이브에서 NFT 블록체인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무려 이제 1,000억 이상을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 주가가 당연히 올랐겠죠. 그쵸? 자이언트 스텝 주가도 당연히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 NFT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은 꼭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NFT가 뭐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뭐 제가 개발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뭐 게임에 적용시켜서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뭐 급등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제 위메이드가 10% 급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빌 똑같이 이제 또 급등하고 17%나 오르고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게임주가 메타버스 핵심 수혜주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게임을 해서 내가 이 NFT를 관련해 가지고 돈을 벌어봤다 그러면 이게 체감이 확 될 텐데,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뭐 이걸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뭐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래 꼭 댓글로 이게 뭐 이러한 과정이에요, 돈을 버는 거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NFT 사업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전부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실적이 이만큼 오르니까 주가가 또 그만큼 가고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 이게 지금 NFT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NFT 사업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그럼 오르지 않겠는가. 근데 보면 실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 그러면 이제 사람 멘붕이죠. 그렇죠? 포모가 옵니다.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건가. 근데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오늘 또 신한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발행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도 또 나오니까요. 참 이게 저도 늙었나 봅니다. 저도 굉장히 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NFT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 공부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벌써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장을 따라서 가보자. 근데 언제든지 재빠르게 발을 뺄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겠다. 뭐 물론 이제 그 홍준표 테마주처럼 되지는 않겠죠. 뭐 이제 TBC나 이런 종목들처럼 갑자기 하한가 또 오늘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차로 올라와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알고 투자를 하냐, 그리고 또 반대로 요거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냐, 그거는 사실 뭐 결론적인 부분으로는 똑같겠지만 과정의 차이는 결국 이 결과론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가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NFT,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그 다음에 뭐 여타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의 상승이 너무나 강력하다. 특히 NFT 관련된 하이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게임주, 엔터주, NFT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최근 메타버스 ETF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좀 신흥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현재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재 또 이제 달러 강세까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또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 선진국 증시인 유럽 증시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 강세를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 IT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달러 강세 나오겠는데, 지금 이제 이 유로존이랑 미국이랑 그 다음에 조금 이 언밸런싱한 그런 모습,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전략에 확실한 좀 차이가,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신흥국 증시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중국으로 인해서 좀 큰 어떤 기대감을 받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지수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엄청 차별화된 그런 글로벌 증시를 보시고 계시죠.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너무나 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제 뭐 과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뭘 사든 다 오르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그러한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같이 오르는 그러한 시대도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나 뭐 러시아 증시, 뭐 그 다음에 뭐 호주나 그런 이제 좀 원자재 관련된 그러한 증시는 또 굉장히 견고해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죠. 그쵸? 원자재 국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노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신흥국 증시들도 차별화를 좀 받고 있고요. 선진국 증시 사이에서도 좀 차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따가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공조가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만 해도 살짝 그 천연가스 관련된 마찰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이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쵸? 그닥 이거는 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에도 크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고, 그 이전에 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지금 매도세로 좀 일관을 했죠. 여기 지금 10월 달에 보시면 계속 외국인 팔았고, 매수한 게 지금 부분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10월 말부터 지금 11월 스타트부터 외국인이 계속 지금 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미국 증시를 뭐 결국은 뒤따라가긴 할 겁니다. 결국 뭘 늘 그랬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미국 증시 마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다만 지금은 이 미국의 소비가 워낙 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회 법안 지출 관련된 대규모 또 이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 증시는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돈이 일단 계속 투입이 되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 미국 정말 이 기축통화국 그 기축통화로 인해서 현재 이제 패권을 꽉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에도 강하고 기회에도 오히려 강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미국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더 이러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주식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은 이 당분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가 신흥국 증시의 어떤 부진, 요거 이제 좀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관련해서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ETF 상품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선물이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로는 261240이고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인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약간 이제 이 달러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크게 뭐 무너지진 않았고, 사실 신흥국 증시도
신흥국 증시도 크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 들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전망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좀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단기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 하락에 대해서 좀 방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군이기 때문에 좀 해칭이라고 하죠.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차원 개념에서 좀 달러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이 달러 투자에 대한 욕심이 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2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베팅을 좀 더 크게 하는 상품인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파생 상품에 파생 ETF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두시고 ETF 투자 최근에 뭐 이 워렌 버핏으로 인덱스 펀드 투자가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 ETF 상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ETF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를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ETF로 조금 이제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뭐 달러도 사시고 뭐 인버스 투자도 약간 이렇게 곁들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방어하시면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차별화 장세에 조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코덱스, 이 미국 달러 선물,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이제 제가 이 NFT 블록체인 관련해서 일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이 현재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2의 IT 버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1의 IT 버블이 그때 이제 1999년도죠. 1999년도에 그때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요때 당시의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코스닥 모습이죠. 이때 1999년도에 인터넷 닷컴 버블이 막 이제 불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뭐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이제 굉장히 뭐 급등한 뭐 솔본이라든지 유명한 이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그런 기업들의 실적 늘어나는 게 전혀 없었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구글, 페이스북이 탄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 NFT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버블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지금은 이게 뭐 그런 가치가 있나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버블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테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전에 이 IT 버블이 있고 나서 인터넷 이 기업들이 정말 우리의 뭐 일상생활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란 게.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또 이제 20년 뒤에 20년 뒤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블록체인화 되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엄청난 고라의 이제 산업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항상 늘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21세기 IT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부각이 되는데 늘 그렇지만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물론 FOMC 회의에서 힌트를 주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이 자산으로 투자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 그때 이제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보유 자산의
99%를 다 읽고 말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손정희 회장도 다시 이제 살아난 게 알리바바 하나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그 뷰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다시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살아난 것처럼 결국은 이 흐름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버블인 걸 알고 언제 내려야 될지,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현재 이 고점 부근, 이전 고점 부근을 지금 다 뛰어넘었어요, 또 하필.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코스닥에 또 살금살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물론 이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저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버블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훨씬 세게 갈 거예요. 왜냐면 이 1999년도에 사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그 전에 지금 요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이 고점 뚫고 날아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조그마한 기업들이 막 이제 거기에 진짜 패닉 바잉이 붙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21세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그때와 좀 유사한 유동성 이 공급이나 굉장히 이제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 지금 비트코인만 봐도 그렇죠. 비트코인 뭐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비트코인 뭐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지금 뭐 충분히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했는데, 계속 오르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 계속 가겠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저한테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사실 사는 사람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넘어가고 정말 엄청 비싸진다라고 하면 모를까. 또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그 싸게 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1억을 가지고 있어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굉장히 저렴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몰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막 100만 원이 넘어가고 나 100만 원 없어서 한 주도 못 산다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를 못하지만, 100만 원짜리가 뭐 이제 몇만 원짜리로 내려면 몇만 원이면 야 충분히 나도 한 주 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정말 그런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 IT 버블 느낌이 요쪽 이제 블록체인이랑 NFT라는 곳에서 좀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갔어요. NFT 디지털 갤러리를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자리도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리도 요렇게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매물대 지금 다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요. 효성 ITX랑 그 다음에 효성그룹의 사실상 오늘 조현준 대표가 요 이제 굉장히 많은 지분, 50% 넘는 지분을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효성도 굉장히 좀 잘 나갔고요. 실적도 굉장히 그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대기업을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NFT 뭐 결제이제 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 한솔케미칼이랑 삼성전자의 관계도 좀 그랬어요. 한솔케미칼도 이건 뭐 보면은 진짜 뭐 몇 배나 올랐는지 정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이제 200배가 넘게 오른 주식인데 15년 넘게 200배. 그러면 뭐 다들 이제 투자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소재 공급하면서 계속 커왔고, 이제는 또 삼성 SDI에
2차 전지 소재를 또 이렇게 부품 공급하면서 또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대기업을 좀 이렇게 두고 캡티브 마켓을 좀 강력하게 형성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 현재 이제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막 엄청 고평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에 이 롯데 정보통신도 이제 롯데그룹에 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갔었거든요.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간 것처럼 지금 뭐 IT 인프라 확충하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거기에다 이제 NFT 디지털 갤러리까지 오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좀 상한가를 갈만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따라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한다, 그런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위메이드를 보시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적이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실적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매출액도 뛰고 영업이익도 갑자기 1000억대로 이렇게 확 뛰면서 미르포라는 게임이 지금 대흥행을 그렇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NFT를 이용한 그런 이제 이 게임 시스템을 새로 적용했다는 거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게임주가 아니라 NFT 관련주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3만원 뚫고 지금 뭐 6배 이상 계속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랑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맥스도 현재 여기 고점을 뚫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살짝 이런 거를 보면은 살짝 불안해요.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관리 종목이거든요. 관리 종목인데 지금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이 플러스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NFT로 엮이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런 거 보면은 제 이거 IT 버블 살짝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뭐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뭐 따라가 봐야죠. 일단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옥션이 의외로 또 굉장히 또 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미술품 관련이 거래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오픈마켓 플랫폼 블랙락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NFT 시장에서 현재 이제 미술품 거래, 요쪽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연일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주요 어떤 핵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모르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2,750원, 약 이제 3,000원 단에 10배가 올랐어요, 벌써. 실적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위메이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실적이 작년에 곤두박질 쳤는데 올해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총이 약 한 5천억 가량이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또 초고평가는 아니다. 얘는 실제로 이 2분기 실적이 지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뭐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뭐 10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오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이 NFT 관련해서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가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품과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미술품, 예술품 관련해서 적용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활용이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서울옥션이 이 NFT 관련된 지금 사업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왔고, 지금 플랫폼까지 또 이렇게 개설하면서 플랫폼 기업까지 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을 계속 좀 부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펄어비스, 메타버스 게임 관련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도깨비라는 게임으로 지금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이 미술품도 그렇지만
게임주들이 이 블록체인 NFT,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적용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거예요? 뭐 일반 뭐 제조업에다가 이거를 뭐 적용할 겁니까? IT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메타버스죠. 그렇죠. 가상현실이잖아요. 게임이란 건. 게임은 현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블록체인이나 NFT를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현재 이 게임주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네오위저 홀딩스도 지금 자회사, 블록체인 기술 사업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도 이제 게임주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뭐 사실 뭐 N게임도 오늘 그렇고요. 게임주들이 이쪽 섹터로 갑자기 확 턴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거기에 메타버스니까 블록체인도 들어갈 수 있고 NFT도 쓰일 거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게임주가 뭐 비대면 수혜주다 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컨택트주를 사야 된다 했지만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잘 두시면 되겠고, 오늘 뭐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제 2차전지 섹터 약세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가장 큰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인데요.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의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전력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뭐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난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탄소 배출 어떻게 제로까지 확실히 만들겠냐. 전 세계가 이제 발에 슬그머니 빼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북극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모기가 북극에 엄청, 창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술록들이 다 핏발려서 뭐 죽고, 뭐, 이제 그런 사태가 심각하다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기후가 이렇게 해도, 인간이 이 에너지를 소비를 계속 뭐 늘려가다 보니까, 탄소 배출 제로를 언제 이거 할 수 있을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원래 이제 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자고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조차 못 박지 못했어요. 2050년 30년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30년 안에 우리가 이거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이 얼핏 들었나 보죠. 그렇죠?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이 원자재 강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거 딜레이 좀 되겠다. 그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년 전에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2도 이내로 이 지구의 기온을 억제하자는 거를 1.5도 이내로 억제를 한다는데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죠. 10년 동안 만약에 지구 기온이 1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굉장히 큰 재해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러는데 1.5도 이내 과연 이걸로 지구의 이상기후나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좀 지금은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살짝 부정적인 그러한 이슈가 좀 생겼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요러한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소폭 눌리고 있는 게 뭐 증시의 영향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요런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이 소요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탄소 중립 정책은 계속될 거긴 하지만 이 관련 수혜주들이 그동안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현재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NFT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강력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중국에서 이 비아디가 20% 인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업이 좀 성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급난 때문에 지금 전기차 생산도 아마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증가했죠. 하지만 정말 이제 대단한 게 기술 혁신으로 비용의 증가를 상쇄시키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뭐 현기차라든지 여타 이제 이 기술 혁신이 테슬라만큼은 좀 힘든 기업들, 뭐 물론 기술 혁신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라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테슬라의 뒤를 따라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노이즈가 단기 상승 과도로 인한 차익 실현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굉장히 깊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단기간 좀 조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 NFT 현재 이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2의 IT 버블 느낌이 나고 있는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시황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종목 관련된 디테일한 좀 자료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